늦가을 혹은 초겨울, 우리가 듣는 소리는 처연한 바여름들입니다. 조용한 소리들이 바람의 소리에 묻혀버리고 마지막 계절을 아쉬워하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사이로 들리는 마른 풀잎들이 서로 부비며 내던 소리. 그 소리, 언젠가 우리들이 그 풀벌레처럼 풀잎의 그림자처럼 내던 소리. 땔감 구하러 산에 오르면서 허기 채우러 솔껍질 떼러가면서 소목이러 논두렁 걸으면서 삐삐 처량한 소리를 내던 우리들의 풀피리 소리. 무언가 읊조리고 노래하고 싶던 시절. 봄의 버들피리, 여름의 보리피리는 잘도 우리들의 소리를 내줬지만 풀잎마저 말라버린 가을, 그 소리마저 낼 수 없었던 사연이 쌓여 지금 우리의 중년들을 음치로 만든 그때. 큰 길은 아스팔트로, 동네 길은 시멘트로 메워져 풀들마저 덮여진 오늘의 도회지. 피아노 교습이다, 바이올린 교습이다, 웅변 학원이다 해서 종일 소리에 시달리다 잠든 아이. 그리고 48 혼합세 그레파스에 오히려 색약이 된 듯한 오늘의 아이들에게 석필로 맨 땅에 그림을 그리며 7빛 선연한 무지개 색만 그리워하던 우리의 크레용 시대는 풀피리를 불며 하모니카와 풍금이 내던 보잘것없는 소리를 듣던 우리 소년기의 가난과 함께 이제 전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난의 색으로, 궁핍의 소리로 얼룩졌던 그때 우리의 그 모습을 아십니까? (30년) (40년) 전 아이들에겐 산에 오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었던 그때, 산에 가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도토리도 따고 재수가 좋은 날은 굵은 알밤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 넣을 것이 없어 심심하면 풀잎을 따내 입에 물고 풀피리를 불었습니다. 풀잎을 반으로 접어 입술로 쪽쪽거리며 빨아들이면 소프라노의 기묘한 파열음이 새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에 힘을 주고 노랫소리를 내려 해도 메마른 입술만 이내 갈라지고 부르틀 뿐 노랫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불지도 않아 풀잎이 찢어지고 숨이 가빠 야윈 가슴을 헐떡여야만 했습니다. 봄이면 여린 버들가지를 꺾어 버들피리도 불고 새파란 보리줄기를 잘라 보리피리도 만들어 불었지만 요즘 같은 늦가을엔 풀잎마저 말라붙어 아이들은 바람소리 듣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음울한 바람소리. 아이들의 음감은 마이너 단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악기 하나 가질 수 없었던 시절, 무언가 읊고 노래하고 싶었던 시절, 그 갈증을 다소나마 채워준 것은 학교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풍금이라야 학교에 한 대뿐이어서 음악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우르르 옆 교실로 물러가 풍금을 옮겨왔습니다. 이 교실 저 교실로 끌려다니느라 칠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이었던 낡은 풍금. 그 풍금은 털털거리는 고물 자동차처럼 발판을 굴려 모은 바람을 쏟으며 처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발판을 쉴 새 없이 구르면서 건반을 누르기만 하면 반달, 고향의 봄, 오빠 생각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그 나무 상자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르간이 한두 대 있어 봤던들 날아가서 이 교실에서 저 교실로 옮기다가 어린 학생이 힘겨워해서 겨우 옮겨놓고 보면은 듣는 소리는 삑삑거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혹시 어떤 학생이 음악에 대해서 소질이 있어서 몰래 풍금을 연주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시는 선생님에게 뺨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음악의 수준이 낮아서 오늘날 합창처럼 어떤 선생님이 취미 갖고 있는 선생님이 합창을 학예회 때 발표하면은 듣는 관중이 왜 저 소리가 맞지 않느냐고, 저 무슨 소리가 저러냐고 오히려 관중이 우스교사를 나무라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음치가 많았든지 음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흘깃흘깃 옆 아이들의 입모양만 보고 앵무새처럼 그저 따라 소리만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합쳐서 소리를 내고 싶은 생각에 굵은 철사를 구부려 만든 칭칭이와 나무 조각을 고무줄로 꿰어놓은 딱딱이, 그리고 채바퀴로 만든 찰차리를 신바람 나게 쳐댔습니다. 그마저 없는 아이들은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오르도록 손뼉을 치고 팔을 구르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대장간 망치 소리 같은 불협화음이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변변히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형편에 창의력이니 정서 교육이니 하는 단어들은 먼 훗날의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이라고 해서 조금도 나을 것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집을 그리라면서 칠판에 초가집이며 할아버지, 아버지, 닭, 기차, 그리고 마을 앞 복미산을 그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프로 만들어 색이 누래 말동색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누런 마분지나 도화지, 아니면 공책 뒷장을 찢어 몽당 연필을 침을 칠해가며 호호 불어 칠판 그림을 옮겨 그립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옆에는 멀쑥이 키만 자란 미료나무가 서 있고 팥뿌리처럼 늙은 할아버지나 매일 새벽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아버지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 있었습니다. 꿈 많고 호기심 많은 10살 나이에 아이들은 숙명처럼 피할 수 없는 가난만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라핀에 알료를 섞어 만든 그 조악한 크레용. 지금 아이들은 24가지 색이니 48가지니의 색의 크레파스를 쓰고 있지만 그때는 6가지 색깔의 크레용도 귀해서 한 반에 2서너 명만이 갖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은 이 책상 저 책상을 기웃거리며 크레용을 빼앗다시피 빌려오는 아이들로 소란스러웠고, 원색의 생활 환경이 거의 없었던 때여서 빨간색, 노란색의 크레용은 자주 달아 언제나 몽당 크레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레용조차 빌리지 못한 아이들은 누런 마분지에 몽당 연필 대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크레용도 구하기가 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레용을 대체로 해서 숟가루도 이용해 본 예가 있고, 또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도 때로 훔쳐서 그것을 물에 찧어서 색으로서 나타내 본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에 가서 돌을 주워 가지고 여러 가지 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화재에 나타내 본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나마 크레용도 툭 하면 부러지고 종이장을 찍기가 일쑤였습니다. 종이도 나쁘고 크레용도 질이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주고 눌렀어도 종이에 묻지를 않아
그림은 햇볕에 바랜 옷감처럼 허옇게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은 양지 바른 동네 마당에 모입니다. 아이들은 새끼줄로 기차를 만들어 골목을 뛰어다니며 학교에서 배운 기찻길 옆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공마당 사람들처럼 주먹손으로 나팔을 부는 흉내를 내며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땅바닥에 하얀 석필로 그어댔습니다. 무서운 선생님의 얼굴도 미운 짝의 얼굴도 그렸습니다. 동네 마당은 분칠을 한 듯 석필 장난으로 하얗게 뒤덮였고 바람벽은 낙서로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그림과 노래는 그렇게 시작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동네 마당에 서울간 삼촌이 보냈다는 번쩍이는 하모니카를 힘껏 뽐내며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 아이의 팔에 매달려 한 입만 불어보자며 아우성 쳤습니다. 겨우 한 입씩 불고 나면 어찌나 서운한지 하모니카를 도로 빼앗아 달아나는 아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모니카나 실컷 불어봤으면. 하모니카가 원이 된 아이들은 알맹이가 새까맣게 말라버린 씨 옥수수를 입에 물고 하모니카 부는 흉내를 냈습니다. 삼촌이 보내준 하모니카를 든 아이는 동네 친구들을 따돌린 뒤 마을 앞 개울가에 쭈그리고 앉아 하모니카를 닦고 또 어루만지며 종일토록 불어댔습니다. 입가가 찢어질 듯 아프고 숨이 가빴지만 하모니카에선 샘물처럼 소리가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모니카 소리는 우리의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가락이나 박자, 음색, 화성 등 그 어느 요소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단지 우리의 소리통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우리들에게 음악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결국 배고픈 치거리 밖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머니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해방의 혼란과 6.25의 참화, 해마다 찾아오는 보릿고개에 허리가 휘어지던 40년대와 50년대. 음악가와 미술가에겐 풍각장이 환장이라는 비아ं거림이 그리고 가난이 멍해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술을 한다는 것, 그것은 참혹한 고행이었습니다. 그림 그린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씩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있는 거 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재료라는 것이 목탄밖에 없었죠. 목탄은 우리가 이 버드나무를 구워서 숯검댕이를 만들어서 그리는데 그 대쌍이라고 그러는데 대쌍을 하는 종이가 따로 있습니다. 목탄지라는 것이. 근데 물론 목탄지가 없고 침을 포해서 좀 거칠거칠한 종이를 사다가 그랬죠. 예술의 암흑기와 다름없었던 그 시대에도 음악회 미술전시회는 끊이지 않고 맥을 이어왔습니다. 악기를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연주회를 열고 삶과 예술을 꾸려나가기 위한 전시회가 여기저기서 열렸습니다. 1949년 11월 6.25가 나기 직전 우리나라 첫 번째 국전이 열렸는가 하면 휴전이 된 1953년에는 전봉초의 첼로 독주회가 열려 전쟁으로 허지러진 사람들을 끌어모아 비로소 음악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음악과 미술은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바쁜 보통 사람들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50년대 어느 해 통계로는 춘천에 있는 피아노가 고작 석 대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1956년 그때 피아노 한 대 값이 80만 원, 쌀 60가마 값이었고 그 돈이면 번듯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혜성같이 나타난 꼬마 피아니스트 한동일은 이 땅을 온통 피아노의 열기로 들뜨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일반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는 피아노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한동일이 54년 11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카네기 홀에서 데뷔한 데 이어 세계적인 콩쿠르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한동일의 얘기는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을 일게 했습니다. 뭐 라흐마니노프나 프로코피프 같은 그런 작곡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 시대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 와서 한 시간, 저기 가서 1시간 연습하고 할 적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겨울에 우리가 너무나 추워가지고는 피아노를 한다 하면서 손이 다 갈라지고 장갑도 제대로 없고. 천재 피아니스트. 사람들은 먹성 입성을 제치고 너도 나도 앞을 다퉈 아들 딸들을 천재 피아니스트로 만들기 위해 값비싼 피아노를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피아노 공장에서는 하루 한 대의 피아노를 만들기에도 벅찬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피아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 골격이 되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외장하고 건반만을 우리가 가공해서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때 한 30여 명이 하루에 한 대를 못 만들었습니다. 작업 방법도 상당히 원시적이어서 목공일 하는 사람들이 대패질, 끌질, 톱질로 해서 피아노에다가 맞춰봤다가 다시 뜯어서 그 도장을 해서 재조립하는 그런 상당히 원시적인 작업을 했었습니다. 천둥이 치듯 8,098개의 파이프에서 울려나오는 장중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이젠 어느 지방을 가도 연중 끊임없이 누구누구의 연주회, 독창회가 열리고,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서너 살 때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 개인 교습을 받고 있고, 옛일곱이 되면 바이에린이 체르니가 거침이 없어지고, 시골 벽지 학교를 가도 기악 합주단은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 장롱을 짜듯 대패질을 해서 만들던 피아노는 이제 한 해 8만 대씩이 외국에 팔려나가 질과 양에서 세계 수출 1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1950년대 우리가 피아노를 조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그 피아노를 구경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첫째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이 너무나 보지도 못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장족의 발전을 가져와서 오늘날은 세계에서 어떤가는 품질의 피아노를 만들고, 특히 피아노의 최다 생산국인 일본을 완전히 수출로서 억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세계 정상에 지금 올랐다는 그러한 그 흐뭇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피아노를 이제 연습을 시작할 적에 어떻게 보면 아주 험악한 사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한국 학생들 지금 얼마나 그런 평화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아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면으로 아주 부자 같은 그런 생활하는지 몰라요. 청계산에 새로 선 현대미술관엔 그림이 없어 못 걸 정도로 전시 공간이 넘쳐나고 있고, 유명 화가의 그림은 한 호에 몇백만 원씩에 팔려나가고 있는 오늘, 유아원 아이들이 36가지의 색, 48가지 색의 크레파스로 값비싼 스케치북에 그려내는 것은 그 옛날 우리들이 마분지며 도화지에 그리던 궁핍이 아니라 로켓이며 로봇이며 빌딩에
요란한 모습들입니다. 이 밤 소란한 도심을 퇴근해온 중년들의 귀에 잊어버렸던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의 소리에 가린 듯 멈춘 듯 입술 부르트게 불던 풀피리와 하모니카 소리. 발이 닿지 않아 선체로 손가락 아프도록 도미솔 도화라 시레솔만 눌러보던 누런 풍금의 건반. 그러나 마분지 도화지에 손끝에 묻어나도록 눌러칠하던 몽당 크레용의 기억과 함께 그 아픈 소리들은 밤늦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레슨 소리에 쫓겨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월의 아픈 마디가 담긴 소리를 이제 잃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아십니까?